우리나라의 자살 사망률은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 자살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 뉴스 초대석에서는 대구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살 예방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정은 팀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최근 OECD 조사에서 국내 자살 사망률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왔는데요. 네.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대구시 경우 자살률은 2010년도에 정점을 찍었다가 그 이후에 등락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자살률이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대구시도 자살률이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1년도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대구시의 경우 19년도 28.7명에서 20년에는 26.1명으로 2.6명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또 코로나 장기화로 이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 자살 예방을 위해서 또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나요? 네, 현재 다행히도 이제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우울이나 자살 생각률에 대한 그 건강 지표가 이제 개선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취약계층은 존재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극복하지 못하는 어떤 현실에 처했을 때 자살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런 자살 생각이 자살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런 분들을 빨리 찾아서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개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민분들을 위한 정신건강 사업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첫 번째로는 24시간 체제로 응급출동과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운영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안심버스 운영인데요. 마음 안심버스 운영 같은 경우에는 청년 1인 가구나 또 거동이 불편하시는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뵙고 상담을 하는 찾아가는 이동상담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대학생들이나 학교 상담센터나 또 청년센터들하고 협업을 통해서 정신건강에 취약한 20, 30대 청년들을 위한 치료비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 마음을 잇는 따뜻한 카페 사업이라고 해서 대구 시민 누구라면 본인께서 원하는 카페 장소에서 상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신청은 저희 대구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하시면 가능합니다. 이 사업은 사실 대구시와 대구시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확보를 함으로 인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현재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살 예방 사업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 중에 우울증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울증을 뭐 치료해봤자 잘 낫지 않는다. 이런 인식도 좀 한 몫을 하는 것 같은데 전문가가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아픈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울증을 치료하면 굉장히 회복이 빠르고 또 충분히 나을 수 있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우울증을 병이라고 인식하기보다는 어떤 정신력이나 의지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걸로는 잠을 못 주무시거나 식사를 못 하시거나 대인 기피 등의 증상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지속되거나 의심되시면 대구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나 또는 8개 구군별에 속해 있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우울이나 어떤 스트레스, 불안 이런 것들을 자가검진을 꼭 받아보시기를 권유해드리고요. 그 자가검진 결과에 따라서 잘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평소에 좋아하시는 활동들을 같이 병행하시는 것도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 네네. 남아있는 유족들도 큰 충격에 네, 빠지게 맞습니다. 되는데요. 지난달부터 유족 지원 사업도 시작됐는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이 사업은 지난 7월부터 시작해서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한 사람이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 유족분들 중에서 최소한 6명 이상은 엄청난 심리적인 충격과 또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을 하십니다. 그러나 유족분들이 본인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시는 거에는 굉장히 소극적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을 해서 2022년 8월 4일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및 그 동법 시행령
개정을 시행함에 따라서 유족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 구축 마련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족이시라면은 거주하고 계시는 그 해당 거주지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자살예도 전문 상담, 그리고 자조 모임, 또 법률이나 노무 등의 행정 등에 대한 어떤 지원, 그리고 학자비 지원, 학자금 지원, 또 일시 거주비 지원이라든지 또 그 밖에도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등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주변에서 위험 신호를 알아차리고 관심을 좀 갖는 것만으로도 정말 네네.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떻게 이 신호를 감지하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죠.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주변인들에게 맞는 위험 신호를 보냅니다. 위험 신호라는 거를 지금 난해하게 생각하실 텐데요. 죽고 싶다라고 언어를 실제로 말씀을 하신다든지 자살을 준비하는 행동들 또는 어떤 극한 스트레스의 상황, 또 정서적인 표현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을 하시는데요. 자살 시도자분들의 대부분은 충동적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시도하기 전에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 이런 건 들을 인지를 하시고 이분들에게 보일 수 있는 신호들을 빨리 인지해서 도움을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분들의 고통이 어떤지 공감해주고 그리고 경청해주는 것만으로도 그런 위기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더불어서 그분들에게 1577-0199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꼭 권유해드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초대석 자살 예방과 관련된 얘기 나눠봤습니다. 대구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김정은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